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우리의 두뇌 건강, 그리고 치매 예방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방에 뭘 가지러 갔는데 막상 가니까 뭘 가지러 왔는지 잊어버리는 경험.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경험. 이게 뭐였지? 하면서 한참을 생각하는 경험 말이에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정말 단순히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심각한 신호일까요? 오늘은 한 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올해로 74이 되신 김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평소에 정말 성실하신 분이셨어요. 식사도 잘 챙기시고요. 매일 동네 한 바퀴 산책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건강 관리를 정말 잘하시는 편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요?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집안을 한참 뒤져야 겨우 찾곤 하셨죠. 가스불을 끄고도 불안해서요.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러 가셨대요. 그리고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요. 얼굴은 분명 아는데 이름이 도통 떠오르지 않는 거였어요. 아, 그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머릿속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셨대요. 처음엔 김 어르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며 넘기셨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셔서 병원에 가셨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셨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경도인 지장의 초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어요. 경도인 지장에? 그게 뭐예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셨대요. 아직 치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치매로 가는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조치를 안 하시면 5년 안에 치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김 어르신은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내가 치매가 된다고? 아직 74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손주들 얼굴도 못 알아볼 수도 있다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대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김 어르신은 당연히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강조하신 건요. 놀랍게도 식사였습니다. 지금부터 뭐 먹느냐에 따라요. 뇌세포가 더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이 말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맞습니다. 음식이 우리 뇌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식사 루틴, 그리고 두뇌를 되살리는 음식 3가지, 그리고 여기에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더 숨어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건강하다고 믿고 먹던 음식 중 일부가요. 오히려 우리 뇌를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던 그 음식들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뇌세포가 왜 죽는지, 치매를 막으려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뇌를 지킬 수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치매가 대체 왜 생기는 건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늙으면 다 치매 오는 거 아냐? 나이 들면 기억력 나빠지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치매는 정말 나이 탓일까요? 같은 나이인데도요. 어떤 분은 90살이 넘어도 정정하세요. 기억력도 좋고 판단력도 또렷하시죠. 그런데 어떤 분은 70대인데 벌써 치매 증상이 나타나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늙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오랜 세월에 걸쳐 뇌세포가 하나하나 죽어간 결과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 뇌 속에는 수천억 개의 뇌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정보를 주고받죠. 그런데 이 뇌세포들이 하나씩 죽기 시작하며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마치 전선이 하나씩 끊어지는 것처럼요. 처음엔 한두 개 끊어져도 별 문제가 없어요. 다른 경로로 정보가 전달되니까요. 그런데 점점 더 많이 끊어지면요. 결국 정보 전달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고요. 이름이 생각 안 나고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매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 뇌세포는 왜 죽는 걸까요?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요. 뇌 속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예요.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빨갛게 붓는 걸 생각하시죠? 그런데 뇌 속에서 일어나는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염증이요. 매일매일 조금씩 뇌세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마치 쇠가 녹슬듯이요. 우리 뇌세포가 녹슬어가는 현상이에요. 쇠가 녹슬면 부서지기 쉽잖아요. 뇌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산화되면 쉽게 손상되고 죽게 돼요. 그럼 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튀긴 음식, 흰밥, 흰빵, 단 음료, 짠 음식. 이런 것들이 뇌에 염증을 일으키고 산화를 촉진해요. 특히 위험한 음식들이 있어요. 치킨, 돈가스 같은 튀김 음식, 라면, 햄버거 같은 인스턴트 식품, 탄산음료, 과일 주스 같은 단 음료. 이런 것들을 자주 드시나요? 이런 음식들이요. 뇌에 미세 염증을 유발해요. 그리고 이 염증이 쌓이고 쌓여서요. 결국 뇌세포를 천천히 갉아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요. 아니, 나는 그런 거 안 먹는다고요. 난 삼시세끼 다 챙겨 먹고 단 것도 안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건강한 줄 알았던 식사가 오히려 뇌를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흰죽에 밥 한 공기, 점심에 된장찌개에 밥, 저녁에 또 밥 한 공기. 이렇게 드시면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요. 탄수화물이 많으면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이 과정에서 뇌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뇌에 필요한 다른 영양소는 부족하게 되죠. 단백질, 좋은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게 부족하면 뇌세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어요. 즉, 우리 뇌는요. 굶주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배는 부르지만 뇌는 굶주리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뇌는 회복력이 매우 강한 기관이에요. 심장이나 간처럼요. 손상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물론 완전히 죽은 뇌세포는 되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뇌세포들은요.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새로운 연결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손상된 부분도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늦지 않아요. 70대도 80대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뇌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며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뇌에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할까요? 무엇을 먹어야 뇌세포를 살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뇌를 깨우고 치매를 막는 진짜 음식들이요. 자,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요? 그 작은 파란 열매요. 네, 맞아요. 이 작은 열매 속에 엄청난 힘이 숨어 있어요. 블루베리는 브레인베리라는 별명이 있어요. 뇌에 좋은 베리라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 안토시아닌이 뭐 하는 건지 아세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뇌세포가 산화되면 녹슬어서 죽는다고요.
안토시아닌은 바로 이산화를 막아줘요. 그리고 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뇌 속 염증을 줄여주는 거예요. 뇌세포를 공격하는 염증을 씻어내는 거죠. 그러면 뇌세포가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해줘요. 아까 전선 이야기 기억하시죠? 뇌세포끼리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는다고요. 블루베리는 이 연결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어요.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블루베리를 일주일에 23회만 먹어도요. 인지 기능이 23년 젊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해요. 놀랍지 않으세요?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이 계세요. 76살 이모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셔서 걱정이셨대요. 방금 한 말도 잊어버리시고요. 약속 시간도 자주 잊으셨대요. 그런데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 기대 안 하셨대요. 이런 작은 걸로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요. 뭔가 달라지는 걸 느끼셨어요. 이상하게 아침마다 머리가 더 또렷해진 느낌이에요.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했는데요. 요즘은 일어나자마자 정신이 또렷해요. 한 달 후에는 더 확실해졌대요. 잊어버리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세요. 그럼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생으로 먹는 거예요. 그냥 씻어서 한 줌 먹으면 돼요. 아침에 드시면 제일 좋고요. 근데 블루베리가 비싸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냉동 블루베리를 사세요. 마트에 가면 냉동 블루베리가 훨씬 저렴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냉동 블루베리도 효과는 똑같아요. 오히려 수확한 직후에 급속 냉동하기 때문에요. 영양소가 더 잘 보존될 수도 있어요. 냉동 블루베리는 이렇게 드세요. 아침에 오트밀이나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면 돼요. 스무디로 갈아 드셔도 좋고요. 그냥 해동해서 먹어도 괜찮아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냐고요?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대략 2030알 정도요.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꾸준히 매일 드시는 게 더 중요해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등푸른 생선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등어, 연어, 꽁치, 정어리. 이런 생선들 말이에요. 이 생선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엄청 풍부해요. 특히 DHA와 EPA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이 DHA와 EPA가 우리 뇌에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우리 뇌의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뇌가 지방 덩어리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지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DHA예요. DHA는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세포막이 튼튼하면 정보 전달이 빨라져요. 그러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판단력도 좋아지죠. 반대로 DHA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DHA가 부족하며 실제로 뇌가 줄어들어요. 네, 맞아요. 뇌 용적이 감소하는 거예요. 연구 결과가 있어요. DHA가 부족한 사람들의 뇌를 MRI로 찍어봤더니요. 뇌 크기가 더 작았대요. 그리고 인지 기능도 떨어졌고요. 무서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DHA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EPA도 중요해요. EPA는 뇌의 염증을 줄여줘요. 혈액순환도 좋게 만들고요.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이 계세요. 72살 김모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말이 잘 안 나오는 증상이 있으셨대요. 분명 머릿속에는 생각이 있는데요. 말로 표현하는 게 힘드셨어요. 그래서 주 3회 고등어 구이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월, 수, 금 이렇게 정해서 드셨대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요. 확실히 말이 더 술술 나온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말하려고 하면 막혔는데요. 요즘은 생각한 게 바로바로 입 밖으로 나와요. 대화하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2달째에는 더 좋아지셨고요. 지금은 손주들과 전화 통화하는 게 즐겁다고 하세요. 그럼 어떤 생선을 먹으면 좋을까요? 고등어가 제일 좋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오메가-3도 풍부하거든요. 꽁치 정어리도 좋고요. 연어도 훌륭해요. 다만 연어는 좀 비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어나 꽁치를 주로 드시고요. 가끔 연어를 드시면 좋겠죠.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구워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석쇠에 굽거나 에어프라이어로 구우세요. 일주일에 몇 번 먹어야 하냐고요? 최소 3번은 드세요. 2일에 한 번꼴로 드시면 돼요. 한 번에 한 토막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저는 생선을 잘 못 먹어요. 비린내가 싫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오메가-3 보충제를 드세요. 약국이나 마트에 가면 오메가-3 캡슐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루에 12알 정도 드시면 됩니다. 단 식사 후에 드세요.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가능하면 생선으로 드시는 걸 권해요. 생선에는 오메가-3뿐 아니라요. 양질의 단백질도 들어있고요. 비타민 D도 풍부하거든요. 보충제보다는 자연식품이 훨씬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견과류 이야기를 해볼게요. 호두, 아몬드, 캐슈넛, 피칸. 이런 견과류들 말이에요. 견과류가 왜 뇌에 좋을까요? 첫째,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요. 좋은 지방이 많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뇌의 60%가 지방이라고요. 그 지방을 만드는데 견과류의 지방이 딱 좋아요. 둘째, 비타민 E가 엄청 많아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뇌세포가 산화되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뇌세포 노화를 늦춰주는 거죠. 셋째, 셀레늄이라는 미네랄도 들어있어요. 셀레늄도 항산화 작용을 해요. 그리고 뇌의 해독 작용을 도와줘요. 뇌에 쌓인 독소를 빼내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특히 호두를 주목해보세요. 호두를 쪼개서 보면요. 마치 뇌처럼 생겼어요. 주름진 모양이 우리 뇌를 닮았죠.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모양이 닮은 걸 먹으면 그 부위에 좋다. 그래서 호두를 뇌에 좋은 음식이라고 믿었어요. 신기하게도 이게 과학적으로 맞아떨어졌어요. 실제로 호두가 뇌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이 계세요. 78살 박모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증상이 심하셨대요. 말하다가 하고 막히는 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점심 후에 호두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호두 5살 정도요. 그냥 까서 드시거나요. 샐러드에 넣어서 드셨대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요. 확실히 단어가 생각나는 속도가 빨라졌대요. 예전엔 그거 하면서 한참 생각했는데요. 요즘은 단어가 탁탁 나와요. 정말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그럼 견과류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대략 20지 정도인데요. 호두로 치면 56살 정도예요. 아몬드로 치면 15살 정도고요. 왜 한 줌만 먹어야 하냐고요?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 있거든요.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꼭 매일 드세요. 언제 먹으면 좋을까요? 간식 시간에 드시면 좋아요. 오후 34시쯤 출출할 때요.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세요. 아니면 식사 중에 넣어 드셔도 좋아요. 샐러드에 뿌리거나요.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요. 오트밀에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간 건 피하세요. 무염 견과류, 무가당 견과류를 사세요.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가면 오히려 안 좋거든요. 그리고 신선한 걸 사세요. 견과류는 시간이 지나면 산패돼요. 그러면 오히려 몸에 안 좋아요. 소량으로 자주 사서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블루베리. 항산화 작용으로 뇌세포를 보호하는 거죠. 두 번째, 등푸른 생선.
오메가-3로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견과류. 좋은 지방과 비타민으로 뇌를 젊게 유지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제가 2주 실천 플랜을 준비했어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는 뇌해독 주간이에요. 지금까지 쌓여있던 독소를 빼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뇌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 식사. 아침에는 귀리죽을 드세요. 귀리에 물이나 우유를 넣고 끓이면 돼요. 거기에 블루베리 한 줌을 넣으세요. 그리고 견과류도 한 줌 뿌려 드세요. 이렇게 드시면 아침부터 뇌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요. 귀리의 식이섬유는 혈당을 안정시켜주고요.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뇌를 보호하고요. 견과류의 좋은 지방이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점심 식사. 점심에는 현미밥 한 공기 드세요. 흰쌀밥보다 현미밥이 훨씬 좋아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반찬은 두부조림을 하세요. 두부에는 단백질이 풍부해요. 뇌세포를 만드는데 단백질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브로콜리 나물도 곁들이세요.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정말 많아요.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좋아요. 삶아서 들기름에 묻혀 드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저녁 식사. 저녁이 가장 중요해요. 고등어 구이를 꼭 드세요. 한 토막이면 충분해요. 거기에 깻잎이나 상추를 곁들이시고요. 잡곡밥 한 공기 드세요. 왜 저녁에 생선을 먹으라고 할까요? 자는 동안 우리 뇌가 회복되거든요. 저녁에 오메가-3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밤새 뇌세포가 재건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져요. 물 마시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물입니다. 하루에 68잔 정도 드세요. 물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떨어져요. 뇌도 결국 혈액을 통해 영양소를 받잖아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요.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어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1주차 포인트. 첫 주는 적응하는 시간이에요. 귀리죽이 좀 밍밍한데, 블루베리가 시큼한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참고해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면 정말 달라져요. 입맛이 바뀌고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시기 시작할 거예요. 특히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입니다. 2주차는 뇌 회복 주간이에요. 1주차에 독소를 빼냈으니까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뇌세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침 식사. 아침에는 오트밀을 드세요. 오트밀에 냉동 블루베리를 넣고요. 아몬드도 뿌려 드세요. 냉동 블루베리를 사용하시면 오트밀이 따뜻해서 블루베리가 자연스럽게 녹아요. 그러면 국물이 예쁜 보라색으로 변하고요. 블루베리의 영양소가 다 우러나와요. 점심 식사. 점심에는 귀리밥을 드세요. 그리고 생선찜을 해보세요. 고등어나 가자미 같은 생선을 찌면 돼요. 생강이나 대파를 넣어서 찌면 비린내가 안 나요. 반찬은 케일이나 시금치 같은 항산화 채소를 드세요. 이런 진한색 채소들이요. 뇌세포를 보호하는 성분이 정말 많아요. 데쳐서 무쳐 드시면 돼요. 저녁 식사. 저녁에는 연어구이를 드셔보세요. 연어는 오메가-3가 정말 풍부해요.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브로콜리찜을 곁들이시고요. 렌틸콩 샐러드도 좋아요. 렌틸콩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요.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저녁 차 마시기. 저녁 식사 후에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드세요. 국화차나 보이차가 좋아요. 이런 차들이 뇌를 진정시켜줘요. 그러면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고요. 잠을 잘 자야 뇌가 제대로 회복돼요.
간식 관리. 2주차에는 간식도 신경 쓰세요. 오후에 출출하실 때요.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세요. 호두나 아몬드 한 줌이면 충분해요.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드셔도 좋아요. 냉동 블루베리를 해동해서요. 그냥 먹거나 요거트에 넣어 드세요. 정말 맛있어요. 2주차 포인트. 2주차가 끝나갈 무렵이면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정말 머리가 맑아진 것 같은데? 단어가 더 빨리 생각나네? 이런 작은 변화들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계속할 힘이 생기실 거고요. 3주차, 4주차로 이어가시면 더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주 동안 실천하시면서 조심하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런 음식들은 뇌에 정말 안 좋거든요.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아침에 빵과 잼. 많은 분들이 아침에 식빵에 잼 발라서 드세요. 간편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뇌에는 최악이에요. 흰빵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요. 그리고 잼은 설탕 덩어리예요. 이렇게 드시면 혈당이 확 올랐다가 확 떨어져요. 그러면 뇌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점심때쯤 되면 머리가 멍해지고 졸려요.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아침 식사를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꼭 바꾸세요. 두 번째,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치킨, 햄버거, 피자, 라면. 이런 음식들 조심하세요. 정말 맛있죠. 저도 알아요. 그런데 뇌에는 정말 안 좋아요. 이런 음식들에는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트랜스 지방이 뇌에 들어가며 뇌세포막을 망가뜨려요. 그러면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나트륨도 엄청 많아요.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요. 뇌로 가는 혈류에 문제가 생겨요. 가능하면 피하세요. 세 번째, 탄산음료와 과일 주스. 과일 주스는 건강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과일 주스도 사실은 안 좋아요. 설탕이 정말 많거든요. 탄산음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단 음료들을 마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러면 뇌가 일시적으로는 활발해지는 것 같지만요. 곧 확 떨어지면서 더 피곤해져요. 대신 물을 마시세요. 아니면 무가당 차를 드시고요. 커피를 드시더라도 설탕은 넣지 마세요. 네 번째, 과도한 탄수화물. 밥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 계세요. 한 끼에 2공기씩 드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탄수화물이 많으면 혈당이 올라가고요.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요. 이 과정에서 뇌가 피로해져요. 그리고 식후에 졸음이 와요. 적당히 드세요. 한 공기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시고요. 채소를 많이 드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2주 실천 플랜을 말씀드렸습니다. 1주차는 뇌해독, 2주차는 뇌회복,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들까지 알려드렸어요. 이제 정말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마트 가셔서 블루베리, 고등어, 견과류 사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꿔보세요.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치매는 피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저도 계속 좋은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선택 함께 하시겠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